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는 호르몬, 아주 많은 여러 가지의 호르몬들을 이야기를 하고 걔네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어디에서 분비하는지, 그리고 이제 각각의 호르몬들의 기능을 잘 기억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항상성을 공부할 때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대표적인 호르몬들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 뇌하수체에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뇌하수체라고 하는 애가 어디에 존재하느냐? 머리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뇌의 구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시키고, 그 뇌에는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소뇌가 있었을 때에 그 소뇌와 대뇌 사이에 간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간뇌를 동그랗게 길쭉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자, 얘를 댕강 잘라서 위쪽을 시상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시상하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상하부가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중추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얘가 바로 이제 자율신경이랑 그 다음에 호르몬을 조절하는 중추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시상하부가 있었을 때 이 시상하부 아래에 혹이 이렇게 두 덩어리가 딱 걸려 있는데 좀 겹쳐져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포도 알갱이처럼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앞쪽을 우리는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전엽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쪽을 후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표에서 뇌하수체라고 한다는 것은 시상하부 아래쪽에 달려있는 혹을 얘기를 한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전엽과 후엽으로 나눴을 때 전엽이 앞쪽이고 후엽이 뒤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에서도 어디가 전엽이고 후엽인지 가끔 물어보는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치를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먼저 전엽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호르몬 이름을 쫙 읽어봤을 때 무슨 자극 호르몬들 이런 애들이 많아요. 뭐 황체를 자극해서 형성하는 호르몬, 그 다음에 분비 자극 호르몬, 이렇게 누군가를 자극하는 이제 서브 역할을 해주는, 이제 서브라기보다는 명령을 먼저 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바로 전엽에서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자극이 아닌 단독으로 작용하는 애가 생장 호르몬 얘 하나예요. 생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뭐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내가 점점점 자라날 수 있게, 생장할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호르몬. 자, 생장 호르몬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엽에서 또 중요한 호르몬이 누구냐면 여기 전체 중에서 6개 정도 되죠, 전엽에. 자, 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많이 항상성의 문제로 많이 다뤄지고 항상성에서도 계속 연결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름 그대로 갑상샘이라고 하는 내분비샘이 있는데 목에 있죠, 목에. 자, 이 목에 나비 모양으로 존재하는 갑상샘이 존재하는데 여기를 자극을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 갑상샘도 내분비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호르몬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이 아래쪽에서 더 공부를 할 건데, 자, 이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엽에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온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자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름 중에서 약자 TSH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TSH가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괄호를 치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렇게 알려주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TSH라고 한다면 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구나, 다른 이름이구나, 이것을 캐치를 해줘야 돼요. 무조건. 자,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티록신을 분비하는데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이죠. 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있어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뭐냐면 신장이 있죠. 콩팥. 자, 콩팥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등 쪽으로 주먹만하게 두 개의 콩 모양 팥 색깔의 콩팥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 하나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이 콩팥이 이렇게 위쪽으로 모자를 쓰고 있어요. 이 모자가 바로 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신. 자, 이 부신 중에서 겉질이 어디냐면 이 바깥쪽이요. 그러면 겉질의 반대라기보다는 이 안쪽은 속질이라고 부른다는 거 감이 오죠. 자,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부신의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 얘도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ACTH라고 합니다.
ACTH 같은 경우는 TSH보다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져요. 하지만 이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명과학을 전공이라기보다는 공부를 했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상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요. 부신의 겉질을 자극을 하는 호르몬인데 이 겉질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내분비샘이라서 자,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두 가지 호르몬이 나와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분비시켜주는 호르몬이 바로 이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ACTH라고 하는 애죠. 자극하는 호르몬들은 무조건 전엽에서 나온다고요. 자, 여포 자극 호르몬, 황태 형성 호르몬 얘네들은 이제 생식선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포를 자극한다. 여포가 뭐냐면 난자가 있을 때 어린 난자가 있을 때 그 난자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를 여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여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여포와 그다음 이 여포가 이제 어린 난자라고 얘기를 했죠. 얘가 계속 자극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안쪽에 있던 어린 난자가 조금 더 성숙을 하게 되고 이제 배란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성숙을 하게 되고 그다음 그 주변에 있던 여포라고 하는 껍질도 마찬가지로 점점 자라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포 자극 호르몬이야. 그래서 여포와 난자의 성숙 촉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생식선에 작용하는 애가 황체 형성 호르몬 얘도 존재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황체를 만들어주는 애예요. 황체가 뭐냐면 난자가 있었고 여포가 있었는데 이 난자가 배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남겨져 있던 여포는 이제 노란색 껍질로 변하게 되는데 그 노란색 껍질이 황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황체를 형성한다는 얘기는 배란을 시켜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란이 황체를 형성하는데 촉진하는데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젖분비 자극 호르몬은 당연히 자극하죠. 무엇을? 젖이 분비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엄마가 이제 젖이 분비되어서 아이에게 식량을 줄 수 있도록. 식량, 모유 이런 걸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젖분비 자극 호르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선생님 시절 같은 경우, 제가 공부했던 시절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식 파트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 호르몬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제 요즘에서는 이런 것들의 난이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가시고 이제 호르몬의 종류를 물어보는 가장 쉬운 문제일 때만 얘네들을 언급할 뿐이지 이제 나중에 호르몬이라던가 신경이라던가 아니면 항상성이랑 같이 통합적으로 공부하는 문제에서는 자, 이런 세 가지의 호르몬들은 조금 빈도가 떨어지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후엽입니다. 뇌하수체가 앞쪽이 전엽이었고 뒤쪽이 후엽이죠. 자, 이 후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하나가 나와요. 걔가 바로 항이뇨 호르몬. 지금 중요한 호르몬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 또 얘만큼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 누구냐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요. 얘도 이름을 다른 이름, 약자의 이름, 약식의 이름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 ADH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DH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구나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항이래요. 싫대요. 뭘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뇨. 오줌을 싸는 걸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줌량을 줄인다는 얘기, 바로 오줌량을 줄이는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 그럼 오줌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느냐? 콩팥에 작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 그림에 있는 콩 모양 팥 색깔의 이 콩팥. 자,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줌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오줌의 성분이 가장 많은 성분이 물. 그 물을 내 몸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촉진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수분 재흡수 촉진은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은 오줌의 양을 무조건 줄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 몸의 삼투압 농도라고 볼 수 있죠. 그 농도라던가 아니면 혈액량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에 이제 ADH가 분비가 되거나 조절이 되면서 내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애가 후엽에서 또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출산할 때만 나와요. 출산할 때 자궁을 수축시켜주는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 여자들한테 나오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수축을 시켜주게 되면 분만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옥시토신이다. 얘 같은 경우도 당연히 생식 파트에 존재하니까 거의 최근 들어서 언급이 된 적 없는 호르몬이겠죠.
그래서 후엽에서는 우리 항이뇨 호르몬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후엽에서 또 중요한 특징 하나가 뭐냐면 전엽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 호르몬들이 모두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후엽 같은 경우는 얘가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자, 여기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서 생성이 돼요. 아니, 뇌하수체가 왜야? 뭐래? 생성이 어디에서 되냐면 자, 시상하부에서 돼요. 시상하부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빗금 쳐져 있는 이 부분, 호객 위쪽 부분, 이 위쪽 부분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이 생성이 된 다음에 그 호르몬이 어디로 갈 거냐면 후엽으로 가서 저장되어 있다가 내가 항이뇨 호르몬이 필요하면 그때 분비, 옥시토신이 필요하면 그때 분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엽에서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저장하거나 아니면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후엽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까지도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을 알아봤고요. 위치 알고 계셔야 되고 중요한 호르몬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갑상샘, 부신거질,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이제 우리 약식으로 TSH, ACTH, ADH 이렇게 3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걸 내가 굳이 막 힘들게 외우지 않아도 생명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될 정도로 빈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호르몬들, 나머지 호르몬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갑상샘으로 가게 됩니다. 머리에서 목으로 내려온 거예요. 목에는 나비 모양의 갑상샘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갑상샘 사이사이에 부갑상샘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존재해요. 그림을 여기에다 그려보면 목이 있고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게 갑상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쬐끄맣게 주머니처럼 생겨있는 씨가 박힌 것 같죠? 씨가 박힌 것처럼 생긴 게 부갑상샘입니다. 자, 각각 내분비샘이에요.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는지 볼게요. 갑상샘 중에서는 아주 중요한 애가 있어요. 티록신이라고 하는 애죠. 얘 같은 경우는 뇌하수체 전엽에 TSH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분비가 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세포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포 호흡이 무엇이었어요? 자, 포도당이랑 그 다음에 산소, 포도당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다른 영양소여도 돼요. 우리 탄단지 중에서 다른 영양소랑 산소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우리는 이제 세포 호흡이라고 하죠. 결과물 중에서 ATP라고 하는 이 에너지 저장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놈을 만들어내기 위한 물질, 호르몬이 바로 티록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티록신이 분비되면 세포 호흡 촉진. 어디서? 갑상샘, 목에 있는 갑상샘에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갑상샘 중에서 또 우리 다른 호르몬이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칼시토닌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를 조절해 주는 건데 이 혈액 중에 칼슘의 농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칼시토닌이에요. 그래서 혈액에 있는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 칼슘인데 이 칼슘이 이제 우리 칼슘 하면 뼈, 이런 데에 여러 군데에 있는 것처럼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혈액 중에도 당연히 있고 이제 칼슘의 양의 기준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혈액이 된다라는 거죠. 혈액의 칼슘의 농도를 조절해주는 칼시토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혈액의 농도를 감소를 시켜주냐면 혈액에 있는 칼슘을 어디에 보낼 거냐면 뼈에 보내줘요. 칼슘을 뼈로 보내줘서 혈액에 있는 칼슘 농도를 낮춰주는 애. 혹은 이제 콩팥에다가 보내줘요. 콩팥에 간다는 것은 오줌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오줌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콩팥으로 보내주는 역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혈액에 있는 칼슘량을 줄여줄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칼시토닌은 뼈나 콩팥 이런 곳에 이제 칼슘을 보내줘서 혈액에 있는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칼시토닌과 반대적인 작용을 하는 애가 뭐냐면 칼슘의 농도를 높여주는 애예요. 걔가 바로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부갑상샘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상샘과 부갑상샘에서 각각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호르몬 2가지가 나오는데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 이렇게 2가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파라토르몬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죠. 각각 어디에서 칼슘을 가져오냐면 뼈에서 가져와요.
위쪽에 있는 칼시토닌이 보낸 그곳에서 가져와요. 그 다음에 콩팥에서도 가져와요. 보냈던 그 칼슘을 가지고 와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소장, 칼슘을 먹을 수 있죠. 멸치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자, 소장에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혈액에 있는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각각 보내는 장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낮춰주고 하나는 높여줬어요. 그래서 같은 기관에 작용을 하면서 혈액이라고 하는 같은 기관에 작용하면서 서로 반대적인 작용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길항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량작용은 우리 앞서서의 파트에서 이미 공부한 적이 있어요. 다른 단원에서. 그게 뭐냐면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였죠. 각각 같은 기관에 작용을 하면서 반대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작용을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작용하면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해 준다라고 했는데,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도 반대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작용을 하면서 이제 반대적인 작용으로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역할. 그게 이제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자,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을 외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장소와 그 다음에 이름, 그리고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것들의 관계가 이제 파라토르몬 같은 경우는 하나씩 더 많은 축에 속하고 그 다음에 칼시토닌은 적은 축에 속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의 이름의 글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 칼시토닌은 4글자고 그 다음에 파라토르몬은 5글자죠. 그래서 5글자의 파라토르몬 같은 경우는 증가를 시켜주는, 더 많으니까 증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칼시토닌은 4글자죠. 더 적으니까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장소도 마찬가지. 내분비샘의 장소도 마찬가지. 갑상샘은 3글자고 부갑상샘은 4글자입니다. 자, 그래서 4글자의 부갑상샘은 더 글자가 많은 파라토르몬, 그리고 증가시키는 파라토르몬의 내분비샘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게 되게 유명한 방법이에요. 기억하는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을 암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갑상샘을 지나서 어디로 갈 거냐면 부신으로 갈 겁니다. 자, 부신 같은 경우는 콩팥의 위쪽에 있는 모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 모자에 겉질, 껍데기 부분, 그 다음에 속질, 안쪽에 알맹이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요. 자, 겉질 같은 경우는 ACTH, 우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겉질에서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호르몬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위쪽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는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게 불리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혈액의 이제 포도당량을 높여주는 역할. 그런데 이 포도당이 여러 개가 뭉친 다당류인 글리코젠을 분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이라던가 지방과 같이 내 몸에 쌓여 있던 내 기관을 형성하고 있던 이런 중요한 영양소들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역할, 결과적으로 혈당을 증가시켜주는 거죠. 자, 혈당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당질 코르티코이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알도스테론은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할 거냐면 얘 같은 경우는 콩팥에 가서 작용을 할 거예요. 자, 콩팥에 가서 작용을 하는데 누구를 재흡수를 할 거냐면 나트륨 이온이요. Na+, 나트륨 이온이 있을 것이고 내 몸에 삼투압이 좀 낮다. 삼투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농도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쉬워요. 자, 내 몸 안에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 좀 짜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돼서 콩팥에 가서 나트륨을 오줌이 되려고, 오줌으로 나가려고 했던 나트륨들을 내 몸에 다시 재흡수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내 몸이 다시 짜지게 되는,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 알도스테론 두 가지 겉질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속질에서는 누가 나오게 되냐면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우리 많이 들어본 호르몬이죠. 혹은 신경전달 물질이죠. 누구였냐면 뉴런의 신경 말단, 혹은 우리 부교감 신경 중에서 이제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 그 부분에서 나오는 게 바로 에피네프린이었어요. 자, 이런 에피네프린이 호르몬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면 이 부신 속질에 있던 부신 속질에서 분비한 에피네프린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랑 굉장히 비슷해요. 혈당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의 포도당량을 증가시켜주는 역할. 근육이라든가 간에 가서 자 글리코젠을 이제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에피네프린. 자, 이자로 바로 갑니다. 이자는 소장 옆에 붙어 있어요. 소장의 입구 옆에 붙어 있어요. 소장의 입구를 12지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입구 옆에 12지장 옆에 붙어 있는데 굳이 그려보자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주머니처럼 생겼어요. 약간 세모 모양처럼 생겼고 이 이자 같은 경우는 소화 효소도 나오긴 하지만 내분비샘으로서 호르몬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 내분비샘 세포 중에서 이제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타세포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인슐린은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당뇨병 환자 인슐린 주사 맞는다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당뇨병 환자예요. 혈액에 당이 너무 많아서 오줌으로 나가는 환자예요. 그럼 인슐린 주사를 왜 놔주겠어요? 당연히 이제 오줌으로 더 많이 나가 혈액에 있는 포도당량이 많아져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혈액에 있던 포도당을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오줌으로 나가는 포도당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당뇨병의 이제 치료제로서 쓰이기도 하는 호르몬인데 얘는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설명했듯이 혈액에 있는 포도당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계속 혈당량을 높이는 애들 두 가지를 공부를 했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드디어 혈당량을 낮춰주는 애도 나타난 거죠. 걔가 바로 인슐린. 자,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포도당이 여러 개 뭉친 상태 다당류 의 상태예요. 얘를 간에 가서 저장을 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인슐린의 역할. 혹은 또 이제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세부적인 역할도 하는데 세포라던가 아니면은 근육이라던가 이런 곳에 결합을 해서 인슐린이 결합을 해서 혈액 속에 있던 포도당을 그 세포 안쪽으로 집어넣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다. 자, 글루카곤은요 인슐린에 완전히 반대적인 작용을 해요. 간에 가서요. 자,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애가 인슐린이 만들어놨던 놈이죠. 자, 글리코젠이 있었어요. 다당류. 그런데 걔를 분해를 해서 하나의 덩어리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혈당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혈당 증가시키는 애가 결과적으로 3개가 나왔어요. 이렇게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글루카곤 이렇게 3가지는 혈당량을 증가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놈만 요 한 놈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한 놈만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놈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쪽에서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얘기했죠? 지금 아래쪽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얘네들도 길항작용합니다. 같은 기관에 작용해서 반대작용하는 거. 자, 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작용을 하면서 서로 반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반대작용을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기량작용의 물질이에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문제에서는 베타세포냐, 알파세포냐, 어디에서 분비됐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알파세포, 글루카곤, 베타세포, 인슐린 꼭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식샘, 이제 남자, 여자 각각 다르죠. 남자 같은 경우 정소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 자, 정소에서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남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자, 난소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존재하죠. 걔가 에스트로겐. 자, 이 에스트로겐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 배란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분비가 되면서 배란을 억제하거나 이제 다른 난자가 더 나오면 안 되니까 자, 배란을 억제하거나 임신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우리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생식샘의 호르몬들 이제 난이도 그 비중 떨어져요. 출제되는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요. 위쪽에 있는 애들이 항상성과 같이 연결돼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에서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을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의 비중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항상성이랑 같이 비교를 해서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죠. 호르몬에 대한 내용. 얘네들을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갑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반응을 받았다. 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얘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애랑 위쪽에 표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나온 애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애예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혹은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제 교감신경이 발동을 하겠죠.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용을 받는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돼요. 자, 이 그림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부신의 작용을 할 건데 부신의 뇌하수체에서 자극을 받아서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누구냐, 그 다음에 시상하부에서 다이렉트로 자극을 받아서 나오는 호르몬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뇌하수체에서 자극을 받는 것 같은 경우는 전엽에서 자극을 받겠죠.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누가 나올 것이냐,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ACTH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겉질에서 누가 나올 거냐?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겠죠.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단백질이라던가 지방을 무엇으로? 포도당으로 증가시키는, 혈당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색깔을 바꿔서 이제 다이렉트로 시상하부에서 부신한테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건 교감신경이에요. 자, 교감신경이 딱 작용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내가 삐쭉삐쭉 흥분 상태가 되면서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면 이 부신 속질에서 일어나는 거죠. 부신 속질에서 누가 나올 거냐? 에피네프린이 나오겠죠. 에피네까지만 쓸게요. 자,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되고 이 에피네프린은 어디 가서? 자, 간에 가서 글리코젠을 무엇으로? 포도당으로 만들어줘서 이 포도당량이 늘어나게, 혈당량이 증가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여기다, 이런 과정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공부를 해봤어요. 자, 기억부터 경로 A에 의해서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네,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기 때문에 겉질에서 분비가 촉진된다. 자, 경로 B는요, 교감신경에 의한 자극 전달 경로이죠. 그리고 D끝 경로 B는 요거죠.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 결과적으로 같은 이름이에요.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의 분비가 촉진된다. 맞는 말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혈액량이 평상시일 때랑 그 다음에 기억일 때, 평상시랑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기억일 때가 혈액량이 증가했을 때 혹은 감소했을 때 둘 중에 하나래요. 자, 그랬을 때 혈중의 X의 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자, 일단 평상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점점점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삼투압이 높아진대요. 그 얘기는 내 몸이 점점점 짜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내 몸이 짜게 돼요. 그러면 삼투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뭐가 있었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ADH랑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는 나트륨을 재흡수해서 내 몸을 더 짜게 만드는 거니까, 자, 얘가 삼투압이 증가하면서 점점 증가해서 나오는 놈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삼투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점 더 많이 나와서 내 몸의 삼투압 농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애가 누구냐면 ADH 항인효 호르몬이라는 얘기예요. 항인효 호르몬이요. 자, 그 다음 항인효 호르몬이 평상시 때는 이만큼씩 나오는데요. 혈장 삼투압이 조금 더 높아져야지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 기억이라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 것이냐. 자, 이미 얘 같은 경우는 물을 내 몸 안에 타서 농도를 감소시키는 건데, 기억 같은 경우는 혈액량이 많은 사람이죠. 평상시보다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삼투압이 좀 높다 하더라도 이미 물이 내 몸 안에 많으니까 ADH를 섣불리 불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혈액량이 증가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삼투압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호르몬이 증가하는 호르몬은 누구냐면 ADH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죠. 자, 기억부터 콩팥은 X의 표적기관이다. 네, ADH 항인효 호르몬 같은 경우는
경우는 콩팥에 가서 수분의 재흡수를 이룹니다. 맞는 말. 자, 기억은 혈액량이 감소했을 때가 아니라 증가시켰을 때. 자, P1일 때가 여기네요. 자, 여기일 때 재흡수량은 평상시일 때보다 기억일 때가 많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수분의 재흡수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의 재흡수량은 누구에 대해서 좌지우지 되냐면 요 놈에 의해서죠. ADH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재흡수량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자, P1일 때 평상시에서는 요만큼의 농도로 ADH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 기억일 때는 요만큼의 농도로 ADH가 나올 거예요. 그럼 ADH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재흡수량이 적고, 높으면 높을수록 많아지겠죠. 자, 평상시일 때보다 기억일 때가 재흡수량이 많은 게 아니라 적겠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또 한번 가볼게요. 혈당량을 조절하는 중추 X에 대해서 호르몬 분비 경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혈당량 조절하는 애가 네 가지였는데 그 중에서 혈당을 증가시키는 애가 3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감소시키는 애가 하나 있었죠. 그 중에서 당질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는 앞에 맨 처음에 첫 번째 문제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했던 반면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혈당을 조절할 때 당질코르티코이드가 그렇게 많이 분비되진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단식을 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당연히 나오고요. 단식을 할 때 이럴 때 좀 부수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나오는 애가 당질 코르티코이드이기 때문에 우리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누가 나오냐면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글루카곤, 그리고 낮춰주는 인슐린 이렇게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알파세포에서 이자의 알파세포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글루카곤이 나와요.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인슐린이 나오죠. 인슐린. 그리고 부신에서는 에피네프린. 근데 이 에피네프린 나오는 곳은 부신의 속질인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부신 속질은 누구를 통해서 자극을 받냐면 교감신경을 통해서 자극을 받을 거고요. 이 교감신경은 누구한테 명령을 받는 거냐면 시상하부한테 명령을 받는 거예요. 시상하부. 자, 그리고 이 시상하부는 또다시 중추가 되어서 이제 이자의 알파세포와 베타세포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데, 알파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루카곤이요.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이제 글루카곤을 나오게 만들고요. 베타세포 같은 경우는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해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오게 합니다. 자, 인슐린만 쓸게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 포도당,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에피네프린과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이 인슐린에 반대작용을 한다. 자,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X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그랬는데 뇌하수체 전엽이 아니라 이제 시상하부가 되겠습니다. 자, 경로 A는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자극 전달 경로이다 그랬는데 A, 부교감이 아니라 교감이죠. B는 호르몬에 의한 자극, 호르몬이 아니라 교감신경이고요. 혈당량이 높아지면 낮춰주는 애 나와야 되겠죠. 낮춰주는 애 누구냐면 인슐린이요. 기억의 분비량이 많아진다. 아니, 니은의 분비량이 많아진다. 자, 호르몬 니은의 분비량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랬습니다. 자, 얘가 많이 분비가 돼서 이제 혈당량이 너무 낮아져요. 그러면 이제 내 몸이 다시 음성 피드백을 받아서 결과가 원인한테 영향을 주면서 그 피드백에 의해서 누가 나오냐면 글루카곤이나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성 피드백에 조절을 받는 게 맞는 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도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어요. 자, 혈중의 칼슘 농도를 조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면, 자, 갑상샘과 부갑상샘에서 각각 호르몬이 나와서 칼슘 농도를 조절을 할 건데, 자, 부갑상샘, 여기 B 같은 경우는 부갑상샘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 새까만 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갑상샘이 바로 파라토르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갑상샘이 칼시토닌이에요. 칼시토닌. 그래서 이 칼시토닌은 혈중 칼슘 농도를 낮춰주고 그 다음에 파라토르몬은 높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풀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Y축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X축의 원인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X축 칼슘의 농도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한다는 얘기죠. 칼슘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호르몬이 증가하는 애 누구겠어요? 당연히 칼슘 농도를 낮춰주는 애, 바로 니은이 칼시토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는 혈중 칼슘 농도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점점점 그 호르몬 양은 줄어드는 애, 걔가 누구냐면 칼슘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파라토르몬이 되겠죠. 이게 Y축과 X축의 그 해석을 달리하면 얘네들의 기억과 니은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점점 기억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혈중 칼슘 농도가 이거 증가를 볼까요? 니은? 자, 점점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칼슘 농도가 증가하는 애 누구야? 파라토르몬이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쉽다고요. 절대 Y축을 먼저 해석하는 게 아니라 X축을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 Y축을 해석을 해야 되죠. 결과로서.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바로 갑니다. 기억. A는 기억이다 그랬는데 A는 칼시토닌, 기억은 파라토르몬. 틀린 말이에요. B는 소장에서 혈액으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한다 그랬어요. 파라토르몬, 칼슘의 흡수를 촉진해서 농도를 높여준다 그랬죠. 소장뿐만 아니라 콩, 파, 뼈에서도 다 칼슘을 빼와가지고 혈액의 칼슘 농도를 높여줘요. 맞는 말이겠네요. 자, 니은은 칼시토닌이요. 뼈로 칼슘을 이동을 촉진한다. 네, 혈중에 있는 칼슘 농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뼈나 아니면 콩팥으로 보내죠.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호르몬들,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 그래프가 굉장히 틀릴 확률이 높은 빈도의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내용 잘 정리를 하시고 이제 그래프라던가 아니면 여러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더 풀어낼 수 있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노하우를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